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김소월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더면이라는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요,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라건대라는 의미를 통해서 화자가 몹시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겼다라는 겁니다. 가정법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집과 땅을 잃고 유랑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요, 동무들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각골 삶의 터전에 대한 회복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현실에 대처하려는 이 의지도 드러난 작품이고요. 또 비애와 한해의 정서를 노래한 김소월의 일반적 시 경향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당대의 현실 인식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요. 이 작품은 이제 꿈과 현실의 대립 구조가 나오면서 현실의 어떤 부정적인 암담함을 제시하면서 그 극복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 내용으로 가셔서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제목에서 나오는 보습입니다. 보습. 여기서 나오시는 요것이 보습이죠. 쇳덩어리. 자, 이것을 이제 보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보습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년에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잃어버린 행복한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이겠죠. 현재는 뭐 없으니까 잃어버렸다고 하겠죠. 그래서 함께 농사 짓고 또 평화롭게 노동하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러한 소망이 되겠죠. 그래서 도치법이 이제 전체적으로 쓰였고요. 화자는 이제 동무들과 함께 우리의 땅에서 농사일을 하고 싶다는 이 소박한 소망, 즐거운 꿈의 한 장면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나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꿈꾸었다. 바로 나왔죠. 직설적으로 이 희망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동무들과 함께 이런 얘기죠. 내가 가지런히, 요새 가지런히라는 것은 나란히 또는 함께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새 꿈은 어떤 겁니까? 보통 우리 이상, 소원, 소망, 염원 이런 것이 이제 꿈의 일반적인 정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땅에서 다 함께 농사를 짓는 공동체적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무들의 의미가 바로 공동체고요. 화자는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삶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 일련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벌가라는 것은 이제 들판의 가장자리를 벌가라고 하잖아요. 들판에서 이제 벌판에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적 화자가 농부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근거가 다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평화롭고 안락한 이 고향의 모습을 제시한 거고요.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민족의 모습도 여기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치법을 써서 훨씬 더 선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적 의미를요. 즐거이 꿈 가운데, 그렇죠? 도치법이죠. 이 명사로 또 시상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가 명사입니다, 여러분. 명사예요. 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라는 말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과거의 상황, 이건 아니죠. 이 얘기는 아니죠.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게 아니라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험 문제에 나오시게 되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제 구별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면서 섬세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연에 가시면은 이제 뭡니까? 집과 땅을 잃은 자, 상실했죠. 그래서 슬픈 탄식의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고요. 시간이 이제 현재죠. 여기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라는 그 접속어가 쓰였습니다. 이 그러나가 쓰이면은 긴장을 하셔야 되겠죠. 시에서 특히 시적 전환, 그렇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에서 이제 뭡니까? 이제 절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집 잃은, 자, 집을 잃었다라는 식구가 나왔는데요. 내 몸이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 잃은 내 몸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잃었다는 얘기는 삶의 터전을 완전히 상실했죠. 그래서 화자가 시적 자신이 현실에 대한 생각 또 인식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고요. 유랑과 떠돌이, 그렇죠? 화자의 처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집의 상실과 땅의 부재는 뭡니까? 결국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자의 현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집 잃은을 통해서 화자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결국은 뭡니까? 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제시하거든요. 예, 국권 상실의 현실, 즉 반영론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어 이 부분을 볼 때 영탄법이 쓰였고요. 예, 현실 상황이 드러나면서 꿈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 이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페이지에 가시면요. 자,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제목이 이제 그대로 나왔죠. 이 부분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보습될 땅이란 얘기는요, 최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농사지을 땅이 있었다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착, 유랑과 정착 중에 정착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이 유랑인의 비애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습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의 일종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 쟁기에 술바닥에 끼워서, 아까 끼워진 모습 보셨죠?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데 쓰는 산 모양의 쇠조각입니다. 그래서 보습의 의미도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삶에 대해서 여기서 나온 거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우리 민족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속에요. 그리고 민족의 삶의 터전이 바로 뭐다? 조국과 국권이죠. 나라의 주권. 그렇죠?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습될 땅은 결국 뭡니까? 잃어버린 농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빼앗긴,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러한 땅, 잃어버린 농토를 의미하고요.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요 영탄법을 써서요. 또 영탄적인 어조죠. 결국 뭡니까? 마음속 깊이 지니고 있는 느낌을 드러내는 어조가 영탄적 어조입니다. 그래서 영탄법과 영탄이란 말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에서 느끼는 이 희노애락 같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깊은 그 마음속의 내용을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탄법이 쓰였다라는 거는 어미를 보시면 되죠. 감탄형 어미라든가 또는 이제 이렇게 느낌표라든가 이런 부호들이 나오면 영탄법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떠도르랴,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영탄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점을 여게,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도르랴라는 표현 속에서 과거의 사실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자세,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떠도르랴는 것은 결국 뭐야?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자체에 대한 화자의 탄식을 드러내는 의미고요. 서리법이 쓰였고 방황하고 방랑, 유랑, 표류, 유리, 떠돌이 뭐 이러한 단어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유의어까지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났다. 이 장면에서요. 그렇죠? 예. 새라 새로운. 자, 이 말은 이제 새롭고 새롭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을 강조한 거죠. 탄식이란 말, 그죠? 탄식. 정서가 직접 드러났죠. 한탄하고 숨을 내쉬는 것이 이제 탄식이잖아요. 한탄한다, 개탄한다, 탄성을 한다, 슬프다, 괴롭다. 라는 의미의 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도 유창하게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치법이 또 쓰였어요. 이 시에서는 특히 영탄법과 도치법이 잘 쓰였다는 거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김소월 시인의 어떤 그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그 비판 또는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고향에 대한 어떤 상실감, 이런 노래를 주로 한 시는 아니잖아요. 이런 시에서는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어떤 그 이별의 슬픔, 이별의 정한, 이런 것들이 이제 김소월 시인에서 잘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탄식 속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의지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소월의 시적 경향에서 좀 특이하면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자, 3년에 가시면 이제 빼앗긴 자의 희망 없는 방랑의 삶이 나옵니다. 이 현재입니다. 이것도 시제가. 동일야 남북이랴, 이 말 뭡니까? 서리법이 쓰이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시정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떠돌이라고 그랬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유랑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내 몸은 떠나간다, 그죠? 유랑한다는 얘기죠. 볼지어다, 생각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떠나간다는 의미는 유랑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떠도르랴와 함께 유랑의 삶을 사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잘 드러난다. 그렇죠? 요 식구랑
요 시어랑 요 시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삶을 꿈꾸고자 하는,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는, 그죠? 현재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나타낸다. 이러면 이제 틀린 거죠. 그죠?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는 현재에 대한 반성 아닌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엇나가지 않도록 예,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 좋은 의미지만 이 별빛도 역시 희망을 의미하는 거지만 아득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까마득하고 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화자에게는. 그래서 암담한 미래를 암시한다 그러면 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라고 제가 이제 표기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문제로 나오면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암담한 미래를 암시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별빛처럼 아득한 현재입니다. 현재의 절망적 상황을 표현한 것이지 암담한 미래를 암시한다. 얼핏 보면 좀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학교 시험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시험, 수능 시험이라든가 이런 때 정확하게 그죠? 예, 어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 역시 도치법이 세 번째 쓰였네요. 그렇죠? 예, 번호까지 지금 매긴데 도치법이 자주 쓰였다는 얘기죠. 자, 요거 확인 꼭 해주시고요. 예, 물결뿐 떠올라라는 게 물결이라는 것은 뭐니까 결국 절망적 현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서 이상이 아득하게 느껴진다는 의미를 드러낸 거고요. 화자는 집을 잃고 동쪽으로 남북으로 또 돌아다니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때요? 동무들과 내가 함께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일을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이 평범한 꿈, 이게 정말 아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사연에 가시면은 이제 열악한 현실입니다.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예, 그걸 꼭 극복하려는 의지. 바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거 그렇죠? 예, 김소월의 시가 이제 극복 의지가 있거나 그런 시들은 예, 대부분 없는데 이 시에서는 예, 극복 의지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중요합니다. 이 사연. 자, 확인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반전의 그 접속어가 나왔네요. 시상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절망에서 뭡니까?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어 그러나가 두 번 나온다는 것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황송하다. 이 심정이. 자,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적 인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탄법이 쓰였고요. 날로 나날이. 그죠? 매일같이라는 의미, 매일같이. 내 앞에, 내 앞에. 황송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이 분에 넘쳐 매우 고맙고도 송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공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황송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화자는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칫 가늘은 길, 자, 가늘은 길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에서 희망적 미래를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늘다는 얘기는 크진 않지만, 그죠? 작은 희망이 남아 이어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형을 썼죠. 예, 명령 어미를 통해서 명령형을 썼고, 예, 그러면서 훨씬 더 시적화자의 의지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아가리라 하면서 예, 다시 한번 예, 확인을 시켜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이제 바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가늘은도 사실은 가는이잖아요. 가는. 그렇죠? 예, 시적 허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예,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나아가리라는 그 시어에서는 어때요? 부정적 현실에서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가 바로 직접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남성적 어조입니다. 김소월의 시인의 그 특징이 이제 여성적 어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소월 시인이 진달래꽃을 공부할 때 남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아한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지금 고3인데 남성적 어조를 썼습니다만 굉장히 김소월 시에서는 특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여성적 어조를 많이 썼거든요.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남성적 어조를 써서 훨씬 더 어떻습니까? 의지를 강하게, 또 강렬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부정적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이 화자의 미래지향적인 극복 의지 태도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극복 의지가 드러났다 해서 시험에는 아주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출제된다면 이 부분일 것이다 라고
하나만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쵸?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그쵸? 꾸준한 의지를 갖는 거고요. 일시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희망적 미래를 향한 작은 움직임이 지금 노력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산비탈이라는 것은 어떤 시련, 고난, 역경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온 새벽 동무들, 그쵸? 이런 동무들 나오고 저 혼자 도치 그 생략법을 썼죠. 그리고 반복법이 쓰였고 산경이라는 건 뭡니까? 산에 있는 경작지를 산경이라고 해요. 산농사, 산에서 농사를 짓는 걸 산경이라고 하는데 산경을 김매이는, 그렇죠? 서술어를 지금 쓰지 않았어요. 자,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민족의 구체적인 모습이 제시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셨죠? 구체적인 모습, 노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 절망의 상황이지만 자신이 바라는 삶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의미에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내용이 됐고요. 이제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핵심 정리 가시면은 이제 제재는 국토를 잃은 유랑민의 비애가 되는 거고, 주제는 삶의 터전이 농토를 잃은 이 아픔. 하지만 그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토를 잃은 자의 탄식과 현실 극복하려는 의지. 뭐니 뭐니 해도 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현실 저항적이고요. 또 현실 극복 의지가 있고 현실 참여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김소월 시인의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조는 이제 단정적이면서 남성적인 어조다라는 거. 그래서 시적 의미를 더 강조하고 주제의 더 형성의 이미지에 보태지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겠습니다.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 우리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일제강점기 집과 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유랑하던 조선인의 정한을 잘 드러냈고요.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려는 당대 조선인의 소망을 특정 공간,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이죠, 땅, 그렇죠? 보습될 땅. 또 격정적이라는 것은 아주 격렬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투로 화자의 처지를 실감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꿈과 현실의 대립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현실의 암담함과 그 어둠을 드러내고 그 극복 의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꿈 긍정적인 거고 현실은 부정적. 이 둘 사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잘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립 구조가 바로 괴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치하입니다. 그렇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떻다? 일제 강점기란 말이에요. 그러한 민족의 현실을 작품으로 그려냈고요. 민족적 정서와 일치하게 공감대를 잘 드러냈습니다. 또 도치법이죠. 어순의 도치를 통하여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고요. 또 어순을 도치해서 뭐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라든가, 또 도치법을 사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다든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엮어서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어느 부분에 그러냐? 나는 동무들과 내가 꿈을 꾸어노라 해서 목적어와 서술어를 도치해서 표현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시적 의미가 훨씬 더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치법을 사용함으로써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훨씬 더 어떻다? 간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효과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가라 나아가리라 등의 서술을 사용하죠, 주로. 그래서 화자의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실 극복 의지, 그쵸? 현재 상황과 다른 상황을 또 가정합니다. 뭐 보습될 땅이 있더라면 하면서 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꿈꾸었다 내 몸이여 같이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심정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화자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영탄법을 통해 드러났다. 뭐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 있었다면 이 황성한 심정을 하면서 감탄법 있죠. 감탄사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명령형 어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자, 이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예스러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장중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뭐뭐 하노라 같은 이 고체 문투죠. 이런 어떤 그 맛이나 멋이 있는 예스러운 표현으로서 자기의 동작을 장중하게, 그쵸? 선언하는 거죠. 굉장히 그 엄중하고 무겁게, 또 그래서 감동을 느낄 때 쓰는 종교 어미가 바로 노라입니다. 노라. 선언하노라, 뭐 하노라 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요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시청하자는 현실의 상황을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러한 복수 시어를 썼기 때문에 확인을 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터전을 빼앗겼죠. 그런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꿈을 향한 의지가 드러났다. 또 소망, 절망, 희망 이렇게 시상에 변화된 순서입니다. 소망에서 절망, 절망에서 희망과 의지로 바뀌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시상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1현, 현재는 2, 3현, 미래가 4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 그다음에 이제 시상의 흐름이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적어봤는데요. 화자의 정서나 작품의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시상 흐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나가 나왔죠. 상황에 대한 절망적 인식이 뭐로 바뀌어요? 희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체념이 의지나 다짐으로 바뀐다든가, 하강이 상승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언어적인 표지에 의해 강조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그러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상 흐름의 전환은 주제 의식을 훨씬 더 강렬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지닌다라는 거, 요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나왔는데요. 보기. 자, 역사에 대한 화자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그래서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또 현실에서 화자는 유랑자 신세죠. 그러나 화자는 어때요?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미래지향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보기에 맞춰서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를 다 마치고 석양으로 돌아오죠. 이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은 화자의 꿈속에서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성형의 마을로 돌아오는 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집일은 내 몸이다, 이청으로 떠도르랴, 뭐 이런 것들, 이걸 통해서 화자가 유랑자 신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떠간다, 동남북이랴, 떠도르랴, 집일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 나온 것처럼 유랑자 신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시어 네 가지를 통해서 화자가 유랑자, 방랑자 신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라는 시구가 나오는데요. 작은 희망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났다는 말, 그 화자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겠다는 미래지향적 자세, 그렇죠? 이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요. 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4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신경의 목계장터라는 거를 이제 써놓은 거는요. 이 시에서도 정착과 방황의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착과 방황의 시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제 연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관이 돼 있는 부분 한번 찾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현실이 드러나고 장돌뱅이의 애환이 나옵니다. 이게 방랑하는 장돌뱅이. 그래서 농촌사회의 붕괴 속에서 또돌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중의 애환. 이런 장면에서 우리 김소월의 시하고 엮어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또 목계장터라는 시도 또 중요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김소월 시는 어떤 시이냐? 본가는 공주네요. 본명은 김정식입니다. 그래서 사문모 일개월진 7호조의 정영시를 주로 쓰십니다. 그래서 민요적인 전통을 계승했고요. 또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로 그렇다는 거죠. 향토적 소재와 설화적 내용을 민요적 기법으로 표현하고 민족적 정감을 드러내는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산유화 같은 시는 어떻습니까? 산유화는 근원적 고독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중요합니다. 이 산유화도요, 사실. 접동새, 혈육의 정, 그죠? 진달래꽃, 뭐 이별의 정한과 승화, 그죠? 삼수갑산, 절망적인 탄식 이런 거. 님의 노래, 그리움, 그죠? 산이의 님을 기다리는 마음, 삭주구성 역시 그리움, 길 떠돌이의 비해, 그죠? 나의 집 간절한 기다림, 그대에 대한 기다림, 초혼, 사별에 대한 그리움, 그죠? 사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처절하게 잘 드러납니다. 집생각, 고향, 그쵸?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고, 먼 후일 님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 엄마야 누나야 순수하고 평화로운 세계에 살고 싶은 소망, 산 자연에 대한 동경, 그죠?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김소월의 이러한 시들을 정리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문제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연습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표현상 특징이 가시면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낸. 자, 말을 건네진 않습니다. 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 아니에요. 공간의 이동 아닙니다. 또 명사로 끝내는 시행을 반복해서 주제 아닙니다. 명사로 끝나지 않아요. 통사구조의 반복도 안 나옵니다. 역설법 안 나와요. 반어법 안 나옵니다. 자조가 뭡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에 대한 조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없습니다. 점층적 의미로 이것도 아닙니다. 원경, 근경 이것도 안 나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 이거 아닙니다. 또 외적 현실 상황과 상반되는 시적화의 감정 변화 역시 이것도 아니네요. 단정적 어조로 현실의 아픔과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자, 요소는 단정적 어조로 현실의 아픔과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이제 남성적 어조입니다. 남성적 어조. 그래서 이제 틀린 거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또 여성적 어조를 사용했다. 이것도 이제 틀린 거죠. 두 가지, 그렇죠? 의성어를 사용한 것도 없고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 계절감을 환기시키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또 계절의 순환에 따라 변화한다. 순환이 아니죠, 여러분. 시간의 변화는 맞습니다만, 또 문장의 어순을 바꿔줬다. 이건 맞습니다. 1년부터 나왔죠. 또 영탄적 표현 맞습니다. 이거는요. 또 하강적 이미지 역시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맞냐 틀리냐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 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자, 5쪽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면 시적 화자 태도 변화가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밝혀라.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렇죠.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연 일행에서 소망에서 절망적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소박한 꿈을 꾸며 살았지만 삶 전체를 빼앗겨서 절망하는 시를 단정적으로 언급했다. 그 사연 일행에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또 3번에 어떻습니까? 시의 화자는 시인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 시의 화자는 농부지만 시인이 농부를 화자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부는 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잃은 서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하시면 좋겠고요. 화자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뭡니까? 화자는 보습될 땅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를 창작 당시 시대 배경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일제강점기의 현실에서 광복을 바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바라는 모습을 시 안에서 찾고 일제강점기라는 창작 현실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관점, 즉 반영론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밑에 역시 같이 연결했습니다.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무들은 우리 민족을 의미하고요. 보습될 땅은 삶의 터전을 의미하고, 집 잃은 내 몸은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또 동일이야 남북이야 이런 것들은 유랑민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가늘은 길이 이어가리라라는 것은 광복이 올 거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광복의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사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연이 사연이잖아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러나가 나와서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났죠. 나아가리라. 또 여운을 주면서 시상을 마무리하죠. 김맹이는 이렇게. 자, 그래서 종교로 의미를 사용하지 않고 여운을 주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죠. 나아가리라, 이어가리라 이런 거. 또 어조의 변화와 함께 태도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그랬는데 일관된 남성적 어조로 어조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화자가 처한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시어를 써라 그러면은 집 잃은 내 몸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집과 땅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김소월의 시를 공부를 했는데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